그대는 지금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데 혼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것이다. 예민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으로 스스로를 계속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말 한마디도 놓지 못하고 마음에 다시 꺼내어 반복하며 그 상처를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보라. 그 모든 고통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그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멈춤이 시작되고 마음은 처음으로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작은 말 하나가 마음에 걸린 채 하루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같은 기억을 여러 번 꺼내어 되짚으며 스스로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처음에는 잠깐 스쳐가는 불편함이었지만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무게는 점점 커지고 결국 마음 전체를 짓누르는 고통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 일은 이미 끝났고 그 말을 했던 사람조차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사라진 장면이지만 붙잡고 있는 마음 때문에 계속 현재가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괴로움은 시작된다.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이는 금방 흘려보내고 어떤 이는 오래 붙잡는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 쥐고 있으면 계속 살아있고 놓으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 두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괴롭다고 믿는 순간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마음은 그 선택을 계속 반복한다. 하지만 그 반복은 괴로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오며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스스로를 묶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번 일어난 일이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반복되며 더 큰 고통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이다. 생각은 본래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붙잡는 순간부터 나를 가두는 틀이 된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무거워지며 결국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흐름을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더 붙잡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없애려 애쓸 필요도 없다. 지금 쥐고 있는 힘을 조금만 풀어주면 된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 손을 놓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고 그 불안이 더 커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붙잡고 있을수록 더 깊이 묶이고 더 오래 괴로워진다는 것을. 손을 펴는 순간 그 무게는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놓는다는 것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은 그 자리에 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끌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 단순한 선택이 마음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같은 장면이 반복되지만 놓는 순간부터는 그 반복이 끊어진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계속 쥐고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조용히 바라보아야 한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절반은 가벼워진 것이다. 마음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숨이 쉬어진다. 그 숨이 바로 벗어남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눈빛이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마음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날이 있습니다. 말끝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내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고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일을 하며 하루를 살고 있는데 내 마음만 그 짧은 장면 안에 붙들려 여러 번 같은 순간을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재판이 끝나 있고 아직 듣지도 못한 말로 상처를 먼저 만들며 오지도 않은 비난을 미리 받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작은 떨림도 크게 느끼고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이 지나치는 것을 보고 남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리는 섬세한 감각입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밖으로만 향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남의 표정, 남의 기분, 남의 반응, 남의 침묵, 남의 판단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정작 내 마음은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칼날이 되고 말보다 표정이 더 아프고 실제의 관계보다 머릿속 해석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들면 마침내 자기 마음을 잃게 된다고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시선 속에서 내 가치를 확인하려 들면 내 삶의 중심은 바깥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옳은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하는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제 힘을 잃습니다. 칭찬 하나에 하늘로 오르고 무심한 표정 하나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저울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남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삶은 늘 피곤합니다. 잘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조용히 있어도 오해받을까 두렵고 말을 하면 실수할까 두렵고 침묵하면 무시당할까 두렵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미 수십 가지 판단이 머릿속을 지나가고 하루가 끝난 뒤에는 그날의 말과 표정을 하나하나 복기하며 내 잘못을 찾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시선이 실제로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바쁩니다. 내가 두려워한 그 판단은 실제보다 훨씬 작고 내가 키운 그 그림자는 실제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나를 가장 세게 찌르는 것은 타인의 눈이 아니라 그 눈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의 시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내 안으로 들어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차갑게 밀어내는 거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책임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충분히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작은 반응 하나에도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준입니다. 어떤 말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지, 어떤 관계에는 마음을 깊이 두고 어떤 관계에는 거리를 둘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몫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 마음은 늘 남의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 스스로 짐을 만듭니다. 누군가의 불안도 내 것이 되고, 누군가의 실망도 내 탓이 되며, 누군가의 침묵도 내가 짊어질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조용한 하루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묻기 전에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를 살피기 전에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언제나 타인의 승인에 목이 마르고 그 갈증이 클수록 남의 시선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타인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해도 그것이 나를 흔드는 힘은 약해집니다. 바람은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이 안에 서면 밖의 반응은 그저 지나가는 날씨가 됩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으나 하늘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치를 알면 남의 표정 하나를 전부로 여기지 않게 되고 반응 하나를 운명처럼 붙잡지 않게 되며 오해 하나를 내 존재 전체의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시선을 기쁘게 하지 못해도 괜찮고 모든 기대를 채우지 못해도 괜찮으며 누군가에게는 서운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모두의 기준에 맞추려다 나를 잃는 삶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이제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든 것이 정말 타인의 눈이었는지 아니면 그 눈을 마음속에서 크게 키운 내 해석이었는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이미 흔들림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호흡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지금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마음을 짓누른다.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더 깊이 빠져든다. 그러나 분명히 보아야 한다. 머무르는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조차도 이미 변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어떤 장면도 처음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고 무게가 달라진다. 그러나 사람은 그 흐름을 기다리지 못한다.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더 몰아붙인다. 그래서 더 괴로워진다. 한 번의 일이 마음속에서 반복될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더 크게 자라난다. 실제의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현재가 되어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흐르게 두면 모든 것은 변한다. 거칠게 흔들리던 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지고 날카롭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둥그러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문제는 흐름이 아니라 붙잡음이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대로 두면 스스로 변해간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남고 계속 들여다볼수록 더 오래 머문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빠른 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흐름을 막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는 애쓴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는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다.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모든 것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지금의 감정도, 지금의 생각도, 지금의 고통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계속 붙잡게 되고 붙잡을수록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고통이 길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은 달라진다. 지금 당장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하고 있는 일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신뢰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는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게 된다. 그러면 변화는 더 빠르게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고통이 커서가 아니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것은 없다. 아무리 길어 보이는 밤도 결국은 밝아오고 아무리 거센 바람도 결국은 멈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흐름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태를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이며 이미 변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느리지 않게 보일 뿐이다. 이제 돌아보라. 지금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 감정이 처음과 같은가? 아니면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가? 그 사실을 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묶여 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흐름이 그대를 돕기 시작한다.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날이 있다. 부탁 하나를 거절하지 못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끝내는 내 하루 전체를 내어주고 난 뒤에야 지쳐서 무너진다. 그 순간에는 잘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탈해진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남을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는 반드시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타인의 감정과 요구가 그대로 스며들어 결국 내 삶의 중심을 흐리게 만든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했다. 상대가 실망할까 두려웠고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까지 받아들였고 시간이 갈수록 지치는 일이 늘어났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게 쌓인 피로는 결국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피곤한 상태가 이어졌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잃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마음에는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물을 담는 그릇이 모양을 지니고 있듯이 마음도 경계를 가져야 흐트러지지 않는다. 경계는 남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한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선을 긋는 것이 관계를 깨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참고 계속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뒤로 미룬다. 그러나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한쪽만 계속 내어주고 한쪽만 계속 참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어주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시작이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지치고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려는 오래 남는다. 그래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아니오라는 말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되고 삶은 더 단단해진다. 또한 내 영역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내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고 내 감정을 쉽게 소비하지 않으며 내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지켜질 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경계를 세운 뒤에는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한 뒤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를 탓한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잠시일 뿐이고 경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피로는 오래간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결국 더 큰 평온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가 있을 때 타인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긴다. 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건네는 도움은 오래가고 진심으로 이어진다. 이제 돌아보라. 지금 그대는 어디까지를 내 몫으로 여기고 있는가? 남의 감정까지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까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실을 보는 순간부터 경계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 경계가 그대를 지키는 힘이 된다. 하루는 빠르게 흘러가는데 마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앞질러 가고 있는 순간이 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생각은 이미 내일로 가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그렇게 마음이 앞서 나가면 지금 이 순간은 흐릿해지고 무엇을 하고 있어도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쉬고 있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이 남는다.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늘 지쳐 있었고 하루가 끝나면 이유 없이 피곤함이 쌓여 있었다. 몸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 동시에 여러 생각을 붙잡고 있었고 지금 하는 일보다 다음 일을 더 먼저 떠올리며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도 마음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빠름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며 느림 속에 맑음이 있다고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물도 너무 빠르게 흐르면 탁해지고 천천히 흐르면 맑아진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계속 몰아붙이면 더 흐려지고 잠시 멈추면 스스로 가라앉으며 맑아진다. 그러나 사람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이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동시에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계속 앞서 나가던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비로소 숨이 깊어진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다. 이 단순한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느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 걸음을 늦추고, 말을 조금 천천히 하고,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 변화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된다.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불필요한 생각은 줄어들고 괴로움도 함께 줄어든다. 대부분의 피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의 일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을 끌어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뉘고 결국 더 빨리 지치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머무르는 것이다. 지금 하는 일 하나에 온전히 머무르고 지금 느끼는 감정 하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안정된다. 또한 멈춤은 감정을 다루는 데에도 중요하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이다. 그 짧은 멈춤이 감정을 키우지 않게 만들고 더 크게 번지지 않게 한다. 한 박자 늦추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예민한 마음일수록 이 멈춤이 필요하다. 빠르게 반응할수록 더 크게 흔들리고 더 쉽게 지치기 때문이다. 느림과 멈춤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다. 이제 돌아보라.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이미 앞서 나가 있는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이미 멈춤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괴로움은 밖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생각은 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붙잡는 순간 나를 가두는 틀이 되었으며, 타인의 시선은 실제보다 더 크게 마음속에서 자라나 나를 흔들고 있었고, 경계가 없을 때 마음은 쉽게 지쳐버렸으며 멈추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로 이어진다. 붙잡음이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이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꾸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더 많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 많이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쥐고 있는 것을 하나 내려놓아야 한다. 이미 지나간 것은 그 자리에 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끌어오지 않으며, 남의 시선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고, 내 안에 기준을 세우며,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조용히 거절하고 한 걸음 늦추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 단순한 선택들이 쌓일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조용히 돌아보라. 지금 그대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 그 손을 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공양입니다.